우주에서 가장 기묘하고 강력한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블랙홀이 아닐까요? 빛조차 집어삼키는 이 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훨씬 더 중요하며 어쩌면 우리 존재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을 품고 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블랙홀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 그 심연 속으로 인류가 던진 질문과 발견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저 멀리 우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죠. 블랙홀은 과학의 역사를 관통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본질을 품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우주의 경이로움과 인류 지성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블랙홀의 진짜 얼굴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우주 최강의 포식자, 블랙홀의 정체부터 파헤쳐 볼까요? 블랙홀은 말 그대로 검은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구멍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덩어리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너무나 거대한 질량이 한 점에 압축되어 주변의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어버린 결과로 탄생하는 존재죠. 그 중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한번 그 영향권에 들어서면 그 무엇도,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강력한 빛을 쏘아도 그 빛마저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요. 이 탈출 불가능한 경계를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강물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아무리 노를 저어도 거스를 수 없는 지점과 같다고 할까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순간 그 어떤 정보도 바깥 세상으로 다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단방향 통행의 지대인 셈이죠. 이곳을 넘어서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됩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는 마지막 문인 거죠. 모든 것이 삼켜지고 모든 정보가 사라지는 그 아득한 경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블랙홀은 보통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하며 스스로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한없이 붕괴할 때 탄생합니다. 마치 거대한 별이 웅크리고 웅크려 결국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압도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드라마틱한 과정이죠. 별의 찬란한 빛이 꺼지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심연이 자리 잡는 광경은 실로 경외감을 선사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곤 합니다. 이처럼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리적 현상이자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존재로 우리에게 첫인상을 각인시킵니다. 그 압도적인 규모와 힘은 감히 상상조차 어렵게 만드는 우주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런 두려움과 경외감 속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 극단적인 존재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과학자들은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천체의 존재를 어떻게 상상해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블랙홀 개념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탄생하고 또 어떻게 현실에서 점차 증명되어 왔는지 그 놀라운 과학사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존재, 블랙홀에 대한 인류의 탐구는 경외감과 함께 끝없는 질문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인류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별의 죽음으로 탄생하는 이 심연의 존재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상상하고 또 증명해왔을까요? 그 놀라운 과학사적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블랙홀이라는 개념의 씨앗은 놀랍게도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뿌려졌습니다. 1783년 영국의 성직자이자 자연 철학자였던 존 미첼은 뉴턴의 중력 이론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어떤 천체가 너무나도 밀도가 높고 무겁다면 그 중력이 얼마나 강력해질까요? 심지어 빛조차도 그 표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다시 끌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아주 깊은 우물에서 돌을 던지면
아무리 세게 던져도 결국 중력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미첼은 이런 상상을 통해 암흑성, 다업스타어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이후 1796년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역시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빛이 마치 입자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특정 질량과 밀도를 가진 천체에서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마저도 탈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죠. 당시에는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라플라스의 통찰은 훗날 블랙홀의 핵심적인 특징을 미리 내다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두 선구자의 상상은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급진적이었기에 한동안 과학계의 주류에서 벗어나 마치 잠자는 아이디어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등장으로 이 잠자던 아이디어는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하는 혁명적인 이론,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죠.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1916년 독일의 물리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어 특정 조건에서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지는 해를 찾아냈습니다. 이 해는 엄청난 밀도의 질량이 한 점에 집중될 때 그 주변에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경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죠. 바로 현대적인 블랙홀 개념이 이론적으로 확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론은 그렇게 탄생했지만 과연 우주에 실제로 블랙홀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끈기 있는 과학자들의 수많은 관측과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대 천문학자들은 퀘이사라는 신비로운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멀리 떨어진 은하의 중심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존재였는데 그 밝기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마치 우주 초기 은하들의 등대처럼 빛났죠. 이 거대한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태양 질량의 수억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퀘이사는 블랙홀이 우주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첫 번째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됩니다. 100조짜리 방향에서 발견된 X선 방출원인 100조짜리 X-1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X선원이 거대한 별과 짝을 이루어 공전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어떤 천체가 별의 물질을 끌어당기며 X선을 내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보이지 않는 천체의 질량은 태양의 약 15배에 달했지만 그 크기는 매우 작았죠. 이는 일반적인 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습니다.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는 빛을 내지 않는 고밀도 천체. 바로 항성 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확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하지만 이 모든 증거는 간접적인 것이었습니다. 블랙홀 자체를 직접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죠. 빛조차 탈출할 수 없으니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지성과 기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전 세계 수많은 전파 망원경을 연결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이벤트 허라이전 텔레스코프 HT 프로젝트는 마침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블랙홀의 그림자를 포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극단적으로 휘어지며 만들어내는 도넛 모양의 그림자.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사건의 지평선 너머의 시공간 왜곡을 시각적으로 증명한 이 순간은 인류가 블랙홀을 실제로 본 첫 번째 순간이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다시 한번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블랙홀은 18세기 상상 속의 존재에서 출발하여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퀘이사와 100조짜리 X-1 같은 간접적인 증거를 거쳐 마침내 M87 블랙홀의 그림자라는 직접적인 시각적 증거로 그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끈기가 만들어낸 놀라운 여정이었죠. 하지만 블랙홀은 여전히 수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블랙홀의 심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곳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물리 현상과 현대 물리학에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블랙홀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제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그곳.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라는 곳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물질이 무한히 압축되어 부피가 0에 수렴하고 밀도는 무한대가 되는 지점이죠. 우리가 아는 시공간의 개념, 물리 법칙 자체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극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의 모든 것이 농축된 상상조차 어려운 점 하나가 존재한다고나 할까요? 이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뒤바뀌거나 아예 의미를 잃어버리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론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물리 법칙들이 무릎을 꿇는 곳, 정말이지 혼란스럽고 경이로운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 물질이나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이 질문은 정보 역설이라는 심오한 미스터리를 낳았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듯 보이니 이 두 가지 강력한 이론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치 불에 태워 없어진 종이의 정보가 사실은 다른 형태로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양자역학의 주장과 블랙홀이 모든 것을 영원히 지워버린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한가운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블랙홀이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며 아주 미약하지만 입자를 방출하여 서서히 증발할 수 있다는 호킹 복사 이론을 제시했죠. 블랙홀 주변의 양자 요동 때문에 가상의 입자 반입자쌍이 생성되고 이 중 하나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면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얻어 블랙홀 밖으로 탈출한다는 겁니다. 이는 블랙홀이 영원히 모든 것을 가두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죠. 그야말로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송두리째 뒤흔든 발상이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바깥 우주와 영원히 단절됩니다. 그리고 중심의 특이점으로 향하면서 엄청난 중력 차이 때문에 몸이 국수 가닥처럼 길게 늘어나는 이른바 스파게티화 현상을 겪게 될 거라고 예측하죠. 발끝과 머리끝에 작용하는 중력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마치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나 결국은 찢어지고 말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오싹하지만 동시에 우주의 극한을 체험하는 경이로운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심연이 던지는 질문들은 이렇게나 깊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단순히 미스터리한 존재를 넘어 우리 우주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주를 조각하는 위대한 예술가처럼 말이죠. 우리가 속한 은하수 은하를 비롯해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거대 은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거대한 블랙홀들은 은하의 탄생과 진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가스를 빨아들이거나 강력한 제트를 뿜어내면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을 조절하고 은하의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마치 거대한 건축가가 우주의 설계도를 따라 은하를 빚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2015년 미국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즉 라이고 연구팀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시공간에 일으킨 잔물결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파동이 퍼져나가듯 블랙홀의 격렬한 합병은 우주 전체의 시공간의 파동을 전달한 것이죠. 이 발견은 빛으로만 보던 우주를 들을 수 있게 해준 혁명적인 순간이었고 블랙홀 연구의 지평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블랙홀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주의 95%를 차지하지만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중력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양자 중력 이론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난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극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방식으로 우주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할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는 셈이죠. 인류의 지적 탐험은 블랙홀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블랙홀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우주 저편에 자리한 기묘한 천체에 불과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법칙들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실험실과도 같죠. 동시에 인류 지성의 한계를 끊임없이 두드리는 위대한 시험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심연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 자신과 이 광대한 우주 전체의 존재 이유를 탐구하는 깊은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괴의 상징처럼 보였던 블랙홀이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지식과 통찰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블랙홀 이야기가 도달하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블랙홀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은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거대하고 심오한 질문들에 인류가 얼마나 끈질기게 답하려 노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웅변적인 증거가 아닐까요? 미지의 영역을 향해 주저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인류의 용기, 그리고 그 심연 속에서도 진리를 찾아내고야 마는 인간 지성의 위대함에 우리는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성취를 넘어 우리 인류 존재 자체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하죠. 블랙홀 연구는 이처럼 우리에게 우주를 넘어선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에 대한 이러한 탐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연구는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광대한 시공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인 위치를 파악하려는 가장 숭고한 노력 중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끝없는 탐구가 인류 문명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왔는지, 그 찬란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블랙홀 연구인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내려는 의지가 바로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니까요. 아직 블랙홀은 풀리지 않은 무궁무진한 미스터리들을 품고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특이점에서는 과연 어떤 물리 법칙이 작동하는 걸까요? 인류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하지만 이 미지의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끝없는 탐험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게 됩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지적 여정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주는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질 겁니다. 블랙홀이 시공간의 가장 깊은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비단 우주 공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돌이켜보면 인류 문명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거대한 미지의 영역들과 마주하며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탐구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존재했으니까요. 어쩌면 블랙홀을 향한 인류의 도전은 미지의 영역을 향한 인류 본연의 호기심과 지적 갈망을 상징하는 가장 빛나는 표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를 넘어 우리 자신을 탐구하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